그래서 4회 3번 문제는 이렇게 추주와 미드에 의해서 8번째 하나를 뽑고 그 값에 의해서 1, 2, 3, 4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시면 돼요. 자, 5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출석 영역의 수강자별로 5라는 문자의 개수가 1개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면 100%로 출석률을 표시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5라는 글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정확한 작업은. 카운트 if 범위에 5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얘는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출석을 했다. 그럼 문자가 하나 들어간 거죠.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 A에 의해서 출석률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안 써도. 그래서 능하시고 COU에 의해서 이제 출석률을 구하기 위한 출석 일수를 이제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 현황에 관련되는 B16에서 E16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추조함 쓰니까 채우는 작업을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1번을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번 값이 없구나 하고 끝번호가 4번, 시작번호가 1번으로 생각하시고 CHO 눌러서 추조함수 선택하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탭.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될 게 이거라서 25%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때 얘가 0.25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5%로 표시해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제 다운표를 내가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0% 다운표 안에 넣으시고 75% 다운표 안에 넣으시고 100%하고 다운표 안에 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카운트 A에 의해서 출석 일수가 4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100%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문자화된 100%. 수식의 결과는 이렇게 100%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법사를 사용할 때 문자 데이터에 다운표를 안 넣잖아요. 근데 알아서 지금 들어가는 형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자, 5회 4번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5회 4번 문제는 이제 문자의 결합 문제가 있어요. 분류가 있고요. 생산일자가 있는데, 생산일자에서는 아까는 연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월만 뽑아서 결합할 거예요. 결합하는 형태가 분류가 있고, 생산일자가 있으면,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해서, 대문자로 변환하는 게 어퍼. 영어일 중에서 월만 뽑는 게 months죠. 문자의 결합이니까 결합 연산자 and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퍼에 의해서 분류에 해당되는 값을 대문자로 바꾸고 그 사이에 빼기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and하고 직접 내가 써주는 문자를 다운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이 끝나면 and하고 날짜에서 생산일자에서 월을 뽑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 코드 밑에 넣으시고 어퍼. 자, 분류를 먼저 대문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이픈이라는 문자, 빼기라는 문자를
AND로 결합을 하는데 문자 데이터니까 다운표 안에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결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AND를 쓰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월에서, 연월일에서 월만 뽑아다 결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인수가 하나짜리니까 그냥 가서 주소 지정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면 com 빼기 11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문자열 결합이나 선택 함수가 나오면 조금 신경 써서 푸시면 문화애들 푸실 거예요. 자, 6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날짜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와 현재 연도를 이용하여 나이를 구하세요. 나이는 현재 연도. 그러면 year today를 하시면 되겠죠. today가 오늘 날짜. 그래서 year에 의해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주세요. 출생 연도는 주민번호 앞에서 두 자리가 출생 연도죠. 근데 거기에 생략된 게 1900년이라는 게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빼기 1900을 넣어줘서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year today 하시고, today는 인수가 없어요. 그냥 가로를 닫으시고, year는 인수가 하나니까 today 넣어주신 상태에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뭐 시프트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빼기 하시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으죠. 출생 연도. 레프트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이제 93이라는 93년도라는 게 뽑히죠. 근데 거기에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된 거예요? 1900년이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1900을 해줘야지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에 관련된 거나 시간에 관련된 것도 가끔 나와요. 빈도가 작지만. 근데 최근에 후기 올리신 분이,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하기를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 회에.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변형 문제에서는 날짜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해봐가지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다 구하셨나요? 자, 그러면 7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회 2번 문제는 학점이 있어요. 이 학점에 표준 편차를 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거니까 라운드 2. 근데 이 표준 편차 STDV가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그냥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일단 써보세요. STDEV 하시면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탭하시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뭐가 있었어요? 썸하고 에버러지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학점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범위 잡고 엔터 치면 얘가 학점의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범위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 표시하셔서 하니까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두 자리 표시하세요 하고 2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STDV를 표준 편차를 안 해봤으니까 낯설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 파워도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체지방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파워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STDV 표준 편차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8의 4번 보겠습니다. 문자열 결합이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팀명은 모두 대문자, 연고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시를 하는데, 연고지와 팀명을 대문자로 바꾸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데 연고지를 가로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는 내가 또 직접 입력하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결합할 게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래서 먼저 팀명을 대문자로 바꾸고 and 가로를 결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에 의해서 연고지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는 가로를 넣어준 형태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팀명을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눈 엎어. 팀명의 주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결합할 게 엔드 따옴표 가로를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를. 그리고 엔터 하시고, 또 이제 결합을 할 게 연고지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또 and를 쓰시고, 프로퍼 하시고, 연고지를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연고지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꾸어 결합이 됐어요. 그럼 빠진 게 지금 닫는 가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and 하시고, 따옴표 안에 닫는 가로를 넣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좀 어렵지는 않죠? 추주함수나 문자의 결합은. 근데 이제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게 좀 나오면 낯설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9의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선식품 배송 현황에 이제 배송 코드를 만들 거예요. 표 5에 주문 코드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는 게 트림입니다. 트림. 공백을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야 엎어져. 그리고 그 뒤에다가 빼기 mk라는 문자를 포함, 결합하여서 배송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을 제거하고 모두 대문자로 바꿔서 뒤에다가 mk를 넣어주는 형태로 트림하시고 어퍼하시고 뒤에다가 and 따옴표 빼기 mk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공백을 지우겠습니다. 트림을 선택을 하시고 주문 코드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 앞뒤에 공백이 이렇게 있어도 실제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는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몰라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똑같이 문자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엎어 넣어주시고 뒤에 가서 얘가 인수가 하나니까 가로 닫고 엔터. 뒤에다가 이제 특정한 문자열을 결합해달라 그랬잖아요. 따옴표 mk.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문자의 결혼은 좀 어렵지 않겠죠? 자, 10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자의 결합이네요. 표 3에서 구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죠? 프로퍼.
등록일자에서 1만 추출하세요. 그러면 day. 그리고 결합을 하는데 빼기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 하시고 and 빼기 하시고 and day 하는 형태로.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하나 하시고 엔터, 추가하고 엔터, 추가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는 하시고 프로퍼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구분이 있는 B17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뒤에다가 빼기를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and 따옴표 빼기 따옴표. 그 뒤에다가 등록일자에서 1만 뽑아다 결합할 거예요. 결합할 거예요. 또 and 쓰시고 날짜에서 1만 뽑을 거예요 하고 day 놓으시고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회원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코드 되셨나요? 자, 12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1회. 11회 5번,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러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추주 함수에서 1등과 2등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을 안 하니까 값이 없어요 하고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그 오류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f error를 안 쓴다 그러면 11등까지 있잖아요. 1등이 수석, 2등이 차석, 3등이 공백,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 공백, 9등 공백, 10등 공백, 11등 공백. 공백을 9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1명이나 괜찮아요. 이게 만약 100명이 있어요. 그럼 1등, 2등 공백 넣고 98번을 내가 공백을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등, 2등만 집어넣고 나머지 다 에러 발생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냥 에러를 공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골라 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를 다 써야 돼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가지고 성적에 따른 순위를 구하죠. 성적 전체 범위로 잡고 큰 수의 1등을 넣고 성적에 따른 순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꼴등이 11등이네? 그럼 내가 1번부터 11번까지를 놓아야겠네 하고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수석이에요, 차석이에요, 공백이에요 하고 얘를 11등까지 넣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를 안 썼어요? if error를 안 썼잖아요. 그럼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거기서 사용하라는 함수를 무조건 다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만 넣어줘요? 수석과 차석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추주함수에서.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면 수석, 차석이 나왔는데 3번부터 11번까지 값을 안 넣었으니까 얘가 샵 밸류, 값이 없어요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if error에 의해서 공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if error를 써서 처리할 거냐, if error를 쓰지 않고 처리할 거냐. 추주함수에서는 여기에 있으면, if error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에러를 발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도 인덱스 매치가 또 나왔네요. 자, 2번 되셨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11의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판매량과 가격표에서 우리는 할인가를 뽑아다가 곱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할인가를 뽑아다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인가는 의류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인덱스 매치를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범위와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치는 값과 범위와 방법을 넣는데 범위 안에서 그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알아내는 함수가 주로 매치예요. 그래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의류 코드가 여기 있어요. 얘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첫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러면 1열에 있는 이 할인가를 뽑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2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있는 할인가 28,625원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인덱스 범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매치의 범위로 보시면 돼요. 매치. 몇 번째 칸에 있지를 구하는 범위예요. 그러면 실제 이 문제는 H룩업으로 푸는 거예요. H룩업. 이 값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뽑아갈 거예요. 세 번째 열에. 그러면 얘가 AB101이라는 것은 세 번째 열 중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치의 범위, 여기가 인덱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의 범위.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변해요. 찾으려는 값은. 그러면 매치의 범위는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주소예요. 뽑을 범위도 인덱스의 범위도 절대 주소예요. 근데 우리는 H룩업 쓸 때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가 항상 뭐였어요? 절대 주소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치의 찾을 범위도 절대 주소, 인덱스의 뽑을 범위도 절대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매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찾으려는 값이 여기 있고 찾을 범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얘는 문자니까 방법을 뭐를 쓰면 돼요? 0. 문자니까. 자, 들어가시고 MA 매치 들어가시고. 자, 의류 코드 첫 번째 값을 이용해서 할인가를 이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인가가 들어가 있는 데서 몇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건지 정하기 위해서,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책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 의류 코드가 4개가 모여 있는 곳에서 찾을 거예요. 이 범위는 절대 주소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리고 확인으로 이렇게 채우면 의류 코드에 따라 이제 뽑을 열번호들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열번호들이. 그러면 인덱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인덱스의 범위와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을 거예요. 자, 인덱스 누르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엔터 하시고, 자, 인덱스의 첫 번째 인수는 뽑을 범위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열값을 구했어요. 매치는. 그래서 오려서 밑에 세 번째 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뽑을 열번호는 밑에 여기 할인가를 뽑을 거예요.
이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 지금 뽑을 범위가 행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할인가는 행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넘버나 컬럼 넘버, 인덱스의 로우 넘버나 컬럼 넘버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약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V룩업, H룩업 사용하듯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범위가 매치 범위야. 찾을 범위가 매치 범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되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원래 H룩업 문제가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H룩업 하시고, H룩업 하시고, 찾으려는 되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죠. 절대주사. 이 범위에서 3행, 뽑을 10번. 행번호죠. 3 누르시고, 문자 데이터니까 0을 이용해서 뽑아서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주는 거와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룩업, V룩업 문제를 여러분이 인덱스 매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의 범위는 뽑을 범위, 매치의 범위는 찾을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좀 문제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2의 3번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30번까지의 임의의 수를 뽑아주세요. 난수를 발생해 주세요. 랜덤 비트윈이에요. 랜덤 비트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데 1층부터 30층 중에서 내가 이제 아파트 당첨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몇 층에 당첨이 될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는 RA 하시고 랜덤 비트윈. 그러면 보통과 탑이 있죠. 최저층은 C16, 최고층은 여기 D16을 지정을 하면 얘가 그 시작값과 끝값에 임의의 수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임의의 수.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임의의 수가 발생되는데 얘는 계산 작업을 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랜덤 비트윈 1,45 뭐 하는 거예요? 로또 번호 추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비트윈 1,45를 하고 이렇게 6개를 뽑았어요. 어머 26이 똑같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1, 20, 19, 36, 39, 6 이렇게 나왔죠. 자, 1,000원씩 모아서 로또 사러 갑시다. 로또 번호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 비트윈 1,45를 넣으시면. 그러니까 1부터 45에 임의의 수를 6칸에다 채웠으니까 6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랜덤 비트윈인데, 이거는 2016 버전 업되면서 추가된 함수가 랜덤 비트윈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2016 버전에서 추가됐으니까 좀 알고 있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랜덤 비트윈. 자, 13회 1번 문제 또 문자열 결합이네요. 국가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팀명은 전체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국가명 가로
팀명 가로.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국가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가로로 결합하고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가로를 결합하는 형태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포를 넣어주시고 국가명이 있는 주소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결합, 문자 가로를 결합할 거예요. 따옴표 가로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대문자니까 어퍼를 쓰시면 되겠네요. 팀명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마지막으로 그 팀명 뒤에다가 뭘 결합해요? 닫는 가로를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명과 팀명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하고 매치를 방금 했으니까 앞에 안 한 건